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실망스러운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이후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보고 및 동의 없이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2월 11일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결산 및 향후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 회의에 사실상 현장 불참하게 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론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까지도 클린스만 감독 해임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한국 대표팀 내부 고발까지 취재해 소개하면서 클린스만 호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독점 컬럼 내용도 한준TV에서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 사태의 최신 상황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SBS, 스포츠 경향, 각종 유력한 매체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미국행을 2월 11일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당초 클린스만 감독이 2월 8일 입국한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주에 떠날 것이다.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유럽파를 점검할 것이다 라고 일정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인 2월 10일 오후에 출국한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설 연휴 직후에 있을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에 불참하게 됐고,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협회의 보고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 계약사항의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약금을 낮추면서 경질할 수 있는 조건조차 마련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월 11일에 클린스만 감독이 2월 10일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귀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귀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나간 이후에 알게 됐고 언제 돌아올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다. 즉 협회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한국을 떠난 상황 자체도 문제인데요.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떠난 것이고, 축구협회가 특히 설 연휴 이후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안컵도 돌아보고 대표팀의 운영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해졌고, 만약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여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엔 클린스만 감독 역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들의 비난과 비판, 그리고 기자들의 또 취재진의 공격적인 질문들을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 가장 크게 조금은 기분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런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게다가 지금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대표팀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이제는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는데요. 물론 정치가 축구에 영향을 미치면 피파의 징계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요구한다라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는 없지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성토의 목소리가 큰 상황, 특히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에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 건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국민적 비판 여론을 협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반응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있었고, 또한 현재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운영에 있어서 직업윤리 결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지적이나 왜곡된 비난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왔다면 정몽규 회장 역시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거대한 위약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무단으로 미국으로 떠난 행동이라든지, 또한 정몽규 회장이 다소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까지도 끌고 간다면 정몽규 회장 본인이 사비로, 사재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과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최대한 위약금을 좀 적게 물면서 내보낼 수 있는, 혹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악화돼 있다.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무단으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팀 스피어스 기자가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 운영, 아시안컵 내부 상황을 독점 취재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과거 미국 대표팀 시절의 일화라든지 독일 바이에른 뮌헨 시절의 일화라든지 한국 대표팀의 내부 인원, 아시안컵 훈련 현장을 잘 알던 내부 고발 내용까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인데요. 이 컬럼 전체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한 아시안컵 내부 상황, 전술, 여행, 그리고 너무 많은 미소에 대해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미소 속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성난 대중들,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표팀을 환영하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모두가 클린스만 감독을 비난하고자 하는 인원이었으며 더욱더 성난 기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구역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클린스만은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외쳤는데요. 소속팀으로 곧바로 돌아간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제외한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 대표 선수단의 복귀는 한국에서 큰 뉴스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뉴스 매체 중 한 곳은 클린스만 감독과 그의 팀이 공항에 나타나기 1시간 이상 전부터 카메라를 세관문에 고정하고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반세기 넘게 우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귀국하는 클린스만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열광의 퍼레이드, 이러한 영광스러운 귀국 장면일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이 쏠린 것은 분명히 지금의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침 7시 전날 밤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클린스만 감독, 대중은 답변을 원했고 기자회견은 적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임할 계획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클린스만은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으나 준결승 탈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끝났고 그 여파는 한국 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지난달 중순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 클린스만 정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부임 초기 페루에 0대1로 패배하고 엘살바도르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스타 선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16강에서 패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같은 전임 감독들과 달리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역시 비판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00%의 헌신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같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카디프에서 열린 친선 경기 웨일스와의 경기 이후 당시 웨일스의 주장인 에런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구한 것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클린스만은 당시 LA 갤럭시 골키퍼였던 아들 조너선 클린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임 이후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이 이어지던 상황에 이러한 요청과 행동은 0대0 무승부라는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클린스만은 까다로운 대중들의 환심을 사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을 통한 평가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생각한다면 그 말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별리그에서의 실수, 요르단전 2대2, 말레이시아전 3대3 무승부, 각각 피파 랭킹 87위, 132, 심지어 말레이시아전은 한국보다 107계단 낮은 팀을 상대로 비긴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은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동점골을 넣은 후 승부차기에서 승리했고 막판에 간신히 기사회생한 경기였습니다. 또한 8강 호주전 역시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에 이어 손흥민 선수의 연장전 역전골이 터지면서 간신히 이긴 경기의 내용들은 결국 한국이 1960년에 마지막으로 우승한 바 있는 아시안컵을 향한 오랜 기다림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인상과 기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축구였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도전 정신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경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좀비 축구라고 불릴 만큼 한국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끔찍한 패배를 당했고 한국은 90분 동안 요르단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0대2로 완패하는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피파 랭킹 87위, 대회 4강 진출 경험이 없는 요르단은 전방 압박과 고공공격이라는 확실한 전술 계획에 전념했고 세컨드볼을 따냈고 싸우고 끈질기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팀이었습니다. 한국은 절뚝거렸고 빈혈이 있는 것 같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의 머리를 향해 긴 공을 던지고 기본적인 패스 플레이를 펼쳤으며 끔찍한 수비 실수를 범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풀타임이 끝난 이후 아쉬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허용한 후에도 이러한 미소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둔 요르단의 후세인 아무타 감독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대신 눈물을 흘리기를 바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중들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받았습니다. 클린스만은 왜 웃었느냐는 질문에 그 순간에 칭찬받을 만한 미소를 짓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안컵 대회가 끝난 후 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팀의 실패에 대해 용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대회에서 가져갈 긍정적인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요르단은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갖지 못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그가 패배 당시에도 직후에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선수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자신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사임하거나 해고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한국 대표팀을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기 위해 멀리 여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 코스타리카에 0대4로 참패하면서 월드컵 북중미 예선 조 최하위로 떨어진 미국 대표팀의 경우 클린스만 감독의 이전 국제무대 경력과 몇 가지 주목할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브루스 아레나 감독으로 교체했고 성적이 개선됐지만 결국 미국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됐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에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부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른 뮌헨의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2008-2009 시즌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이번 대회 초반 경기에는 후반 추가 시간 4골을 내주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아시안컵 경기 기록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는 이 요르단과의 경기가 처음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커리어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확실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고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요르단은 우리와 피지컬적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력은 한국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체력만 신경 썼는데 체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카타르에서 홈 2점을 누린 아랍 팀들, 특히 토요일 결승전에서는 개최국 카타르가 요르단을 3대1로 이기고 우승했고 인근 지역에 있는 이란도 준결승에 올랐고 일본과 중국이 고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잘 대처하면서 체력적으로 열세에 있는 일본, 한국 등 공격적인 팀들이 무력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와 같은 정상급 선수들과 락커룸을 책임졌던 몇몇 국내 선수들의 기량 저하로 인해 팀워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승리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을 발견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친선 경기를 예로 들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토너먼트를 준비하기 위해 더 힘든 테스트를 원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대신 피파 랭킹 94위인 베트남과 같은 쉬운 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패배할 경우 체면이 손상될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10월 베트남과의 A매치에선 6대0으로 크게 이겼죠. 9월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 경기 이후에도 유럽에 머무르며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었던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권고에 따라 원정 경기 이후 공항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내 최고 수준인 K리그에서 한국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스쿼드에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유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속 클럽의 스타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유럽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매번 비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삶이고 내 직업은 원래 많이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21일 태국과의 홈 경기로 월드컵 예선전이 재개되기 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코칭 스태프들이 K리그 경기를 직접 관람하겠지만 그는 나중에 스카우팅 툴인 Y스카우트를 이용해 비디오로 K리그 경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직접 만나거나 경기 중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손흥민 이것 좀 해줘, 황희찬 이것 좀 해줘 등 해줘 축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거물급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선수 중 한 명과 가까운 소식통은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단 전체가 100% 합심해서 만들어낸 성과는 이번 대회 중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는 준결승전 패배의 책임을 대표팀이 아닌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했죠. 한국 언론은 그들이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짓는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대표팀 시절의 메아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는 7월에 만 32세가 되는 손흥민 선수는 122차례 A매치에 출전한 후 한국 대표팀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한 감독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대회 전에도 클린스만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선수들을 배려했고 잘 대처했다고 이런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이 끝난 이후 며칠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에 대한 선수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해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2026년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뛸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전임인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후방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을 개발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팀보다 개인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요르단전과 말레이시아전에 K리그 선수와 상대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클린스만 감독이 탄탄한 전술적인 계획보다는 아우라와 자존심을 통해 팀을 운영하려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 역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두 사람은 요르단전 패배 이후 두 차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세계 축구계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의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 선수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함께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대신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 모두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고 압도적인 부정적인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인 안병훈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감독 없이 4강에 오른 것은 대단한 성취다라고 SNS에 글을 남긴 것인데요. 한국 언론과 한국 대중, 한국의 프로골퍼 모두가 긴장하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을 위해 다시 시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21일 저녁 8시에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 경기가 있고 3월 26일에는 태국 원정을 곧바로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게 될까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새로운 감독으로 하루빨리 교체하지 않는다면 태국과의 2연전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을 무단으로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클린스만 감독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일이 있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 독전적인 이야기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소식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